자, 본 동영상은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골라야 하는지 학부모들에게,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를 주로 담았고요. 첫 번째, 그 기준은 일반고를 선택할 때의 기준, 이동 거리, 집에서 그 통학 거리인 거죠. 통학 거리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내신을 따기 쉬운가 어려운지, 그러니까 어떤 학교를 내신이 따기 쉬운 학교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 정확한 기준을 제가 제시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가지는,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실리의 2명 학생을 예로 들어서 그것이 가지는 진짜 실질적인 영향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특성화고를 선택함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함정, 정말로 정말 빠지지 마셔야 됩니다. 그 정말 욕하고 싶어요. 그 정말 빠져서는 안 될 함정에 빠져서 우는 학부모님 전화 참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껏 10년 이상을 받아왔어요. 매번 그분들한테 제가 위로 삼아 해드린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교육청에 직접 전화해서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들을 근거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함정, 특성화고의 함정. 자, 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쭉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일반계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일반고 선택하기입니다. 일단 애들하고 다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자명한 것부터 얘기를 하자면 대학교를 고르는 것보다 또 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생각을 시작해야만이,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일반고 고르는 방법이라고. 이미 자사고나 특목고 갈 수 있는 학생들은 빠져나갔죠. 그럼 나머지 학생들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거기 못 갔어요. 그럼 그런 다음에는 나머지 우리 집 주변에 선택지가 어차피 많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곳이어봤자 뭐 정말 집중적으로 있다 그러면 6, 7개 될 수도 있지만, 최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2, 3개 정도 거리를 그 거리를 기반으로 생각했을 때는 2, 3개 정도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애하고.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당연한 얘기인데요. 정보만 제공하세요. 정보만. 엄마는 정보만 제공하세요. 선택은 당연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 공부 잘하는 분들만 아이들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다른 부모들은 도대체 뭐가 잘났길래 자기보다도 더 자식들을 공부 잘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그 핵심이 인내심에 있다고 봅니다. 인내심. 참고 기다리는 거. 네. 그것이 자기보다 더 좋은, 더 잘난 자식을 만들 수 있는 전 핵심 이유라고 생각해요. 자, 도를 닦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고를 때 되게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하거든요. 일단 왜 좋은지는 묻지 마세요. 너 어느 고등학교 갈래? 그랬는데 뭐 중앙고등학교 갈게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중앙고라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면. 근데 엄마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당연히 엄마나 아빠 입장에서, 주로 엄마 입장에서 합리적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래저래 해서 안 좋아. 내신도 잘 안 나오고 요즘 분위기도 안 좋고, 엄마끼리 얘기했을 때 안 좋대. 이미 결론은 내진 상태죠. 최소한 어느 게 더 낫다에까지는 결론이 나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애가 만약에 중앙고를 가겠대. 엄마는 중앙고가 아닌 걸 선택했는데, 그럼 거기서 야, 너는 그게 왜 좋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대화를. 넌 거기가 왜 좋아? 이렇게. 아니, 좋아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고민해 본 결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좋아하기로 결정한 건데 그 과정을 일일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본인이 싫어하는 걸 설득하려고 대화의 시작을 너는 왜 좋아요로 시작하면 벌써 존중받지 못했다는 그 마음 때문에 대화는 바로 단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거기가 왜 좋아라고 묻지 마세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아이가 그걸 술술술 나오게끔 얘기를 해줘야죠. 근데 우리가 무슨 뭐 대화의 달인입니까? 뭐 심리학의 달인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열심히 정보를 찾아서 제공해 주세요. 그냥 제공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와 우리 엄마가 나로 인해서 되게 많이 알아보고 다니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애도 이것저것 할 말이 많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화를 유도해야지. 원하는 거 딱 정해놓고 애 입에서 알았어 나 그러면 그냥 딴 데 쓸게 이런 말 나올 때까지 굳은 표정으로 마음에 안 드는 얼굴로 계속 그러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맘때부터 그 학부모님들한테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수년 동안 반복해서 얘기했던 것들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들을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아이들한테. 야, 너는 거기 왜 가고 싶냐? 처음에 물어봐요. 이쯤 돼서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럼 애들이 막 서로 말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A고 갈래요. 저는 B고 갈래요. 저는 C고 갈래요.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묻죠. 너는 거기 왜 가고 싶냐? 왜 가고 싶냐? 이렇게 하나하나씩 물어봐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제가 뭘 얘기하냐면 너의 취향은 반드시 존중받아야 된다. 취존 요즘 줄여서 취존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네가 학교를 고를 때는 그거는 개인의 취향이다. 나는 그것을 반드시 존중할 거다. 교복이 마음에 들어요도 너한텐 진짜 중요한 이유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합니다. 다만 네가 아직 중학생이다 보니까 저 학교는 저래서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걸 선택했어요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 그 메인 이유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정도일 텐데 그게 진짜 사실인지 아니면 지난 옛날 얘기인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등학교 1, 2, 3학년에 있는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봐서 내가 팩트 체크만 해주마. 네가 저 학교는 내신 따기 쉽대요. 그랬는데 바로 우리 학원에 있는 고등학교 1, 2, 3학년 애들 쪼르륵 물어보면 2학년, 3학년은 쌤 아시잖아요. 우리 학교 시험 원래 쉬운 거 해서 계속 쉽게 나오는데 이번 1학년 시험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 이런 경우 부지기수예요. 이런 걸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생각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것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뀔 수 있다. 라는 아이디어만 주는 거죠. 본인이 진짜 그 학교에 빠져 있으면 그거 말고 다른 이유를 대서라도 갑니다. 친구들이 다 거기 쓰기로 했다거나. 존중해 주세요, 취향을. 저는 싸우는 것보다 어느 걸 선택하더라도 약간의 후회가 남는다고 했을 때는 취향을 최대한 존중해 주어야만이 부모하고 자식 관계 그 채널이 끊기지 않는 거. 그게 훨씬 더 이 어려운 수험 생활에서 훨씬 더 얻을 게 많다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차원에서 네가 선생님 저는 교복이 좋아서 저길 가요. 아 그래? 그러면 가까운 곳과 먼 곳 네가 그 예쁜 교복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네가 얼마만큼의 자원과 그 예쁜 교복을 바꾸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 보라고 계산만 쭉쭉 해줍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요소가 바로 이동거리예요. 이동거리. 자, 우리가 1년 365일 중에 국가 공휴일이 약 15일 정도 빠져요. 자, 그리고 개교기념일 하루 포함입니다. 그리고 또 겨울방학이 빼기 겨울방학이 대략 봄방학하고 합쳐 겨울방학하고 봄방학 합쳐 그러면은 요즘 대략 한 2달 정도 됩니다. 2달. 그 다음에 여름방학 한 달 정도 나오죠. 여름방학. 그러면은 남는 게 9개월이에요. 9개월.
12개월 중에 2달, 1달 빠졌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은 이 9개월 중에서 어차피 우리가 주 5일째니까 7일 중에 5일만 학교를 갑니다. 계산하면 192일이 나와요. 192일이. 여기 3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192일 이외에도 우리가 학교 가는 날이 있거든요. 보충 수업을 가면 좀 더 갈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대략 200일로 따진다면 곱하기 3년을 했을 때 이게 600일을 학교를 가요. 600번 학교를 가는 거예요. 600번. 600번. 근데 우리가 왔다 갔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학거리는 이것에 곱하기 1을 해줍니다. 그래서 1200회가 돼요. 1200회. 그러니까 우리는 등하교를 1200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여기 있는데 여기 학교 1이 여기 있고 학교 1이 여기 있고 학교 2가 여기 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걸어서 15분이야. 요즘 웬만한 거리는요. 버스 타고 가나 걸어가나 그게 그거예요. 걸어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체력전이거든요. 공부를 하다 보면 체력전이라는 걸 알게 돼요. 체력전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데까지는 꽤나 올라가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을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강요하지는 마세요. 자, 진짜 열심히 하다 보면 저 위에 올라가서 제낄 때는 체력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지식노동을 누가 노가다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고. 노가다. 체력적 소모가 엄청나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집에서 학교 2까지는 25분이 걸린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10분이에요. 10분. 그래요. 한 번 갈 땐 10분이죠. 우리가 몇 번을 한다고요? 1200회를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12,000분이 나와요. 12,000분. 그럼 이것을 60으로 나누면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약분하고 6, 200시간이 나옵니다. 200시간. 자, 있잖아요.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범위가 정해져 있는 시험에서 200시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수험생은 애초에 고득점을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능은요. 범위도 정해져 있고 유형도 정해져 있어요. 왜냐면 기출이 다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유형도 다 정해져 있고 범위도 하나도 안 바뀌고 범위 밖에서 하나 나와보세요. 소송 걸리고 난리 납니다. 그죠? 매번 우리가 분쟁이 있잖아요. 거기서 200시간이냐면요. 모의고사 하나 풀고 틀린 거 확인하는데 수학을 기준으로 봤을 때 2시간이면 충분합니다. 2시간. 200시간이네요. 그러면 모의고사 100회를 푼다? 시중에 나와 있는 8절 모의고사를 이름난 거 다 풀어도 3학년 때 100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문과는 모의고사 100회 풀었다? 이거 뭐 그냥 2등급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시간입니다. 10분 차이가. 지금 제가 10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예요. 자, 그래서 이동거리를 설명할 때 이렇게 차근차근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천천히 제가 뭐 갑자기 365일 중에 3년 중에 계산을 해보면 뭐 우리가 600일을 학교를 갑니다. 그 중에 1200회입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막 건너뛰지 않았잖아요. 하나하나 다 충분히 생각을 조금씩 할 시간을 주면서 계산을 하고 온 거거든요. 아이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20분 차이 나면은 말할 것도 없고요. 400시간이 되는데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400시간. 그래서 네가 조금 먼 학교를 선택할 때 그 이동거리 거기에 따라서 추가되는 그 이동 시간이 얼마만큼인지 우리가 계산을 하자. 10분당 200시간이에요. 5분 차이 나면 100시간이야. 비례식으로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15분 차이면 300시간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5분당 100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잘 고민하셔서 우리 아드님 따님들한테 선택을 할 때에는 네가 원하는 네가 좋아하는 그것과 네가 뭘 바꿔야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를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신이죠.
저 학교는 내신 따기 쉽대요. 그렇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요, 우리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 때 답정너랑 똑같아요. 답을 정해놓고요, 내가 설득하고 싶은 방향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는 예를 찾죠. 맞는 예를 찾죠. 뭐 저도 약간 그렇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게 두 가지, 지금 대학교 1학년에 다니고 있는 제 제자들, 근데 그 애들이 뭐 잠깐 제 제자였던 게 아니라 중1 때부터, 뭐야 중7이야? 중1 때부터 고3까지 제가 데리고 있던 A 학생과 B 학생 두 명을 가지고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이 A하고 B는요, A가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A가 머리가 훨씬 좋아요. 빨라요. 제가 수학을 6년을 가르쳤으니까 모를 리가 없잖아요. 직접 가르쳤습니다. 일단 A, B 둘 다 이과예요. 이과. 그리고 남자입니다. 둘 다 남자예요. 중학교 때 단 한 번도 이 B는 A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항상 A가 잘 봤습니다. 고등학교를 가는데 A하고 B가 설득을 했죠. 저는. 왜냐하면 내신을 잘 따기 위해서 안 좋은 학교를 간다는 게 결국은 개소리라는 걸 늘상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것이 옳다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가 애들을 그 방향으로 몰고 갔다는 겁니다.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래서 아이들이 관내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가장 내신이 따기 힘든 일반고를 다 썼어요. 아이들 7명 중에. 근데 2명만 된 거예요. 2명만 되고 다 떨어졌어요. 5명을. 그날 그 발표가 나온 날 애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만큼 거기를 가야 한다고 그 오랫동안 설명을 해왔잖아요. 안 되니까 애들이 상실감이 그만큼 컸어요. 후회 막심했습니다. 일단은 저 그런 상태에서 결론 먼저 얘기를 드리자면 A는요, 가천대를 갔습니다. 가천대. B는 단국대를 갔어요. 단국대. 그럼 이제 과정을 얘기를 해보자면은 A는 내신 시험 10회 중에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4번, 2학년 때 4번, 3학년 때 2번까지죠. 그렇죠? 자, 그 중에서 4회를 100점을 맞습니다. 100점. 잘 봤어요. 나중에 미적분 2를 배울 때도 잘했습니다. B는요, 얘는 늘 내신 자체가 그냥 4등급에서 5등급이었어요. 늘. 이 학교는요, 공부를 시켜도 잘 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B는요, 애초에 좀 느린 아이예요. 말도 좀 어눌한 편이었고, A는 벌써 말하는 것 자체가 좀 빠릿빠릿했어요. 그런 애들이 남들 웃기기도 잘하고. 그런 상태이었는데 A는 떨어져서 간 학교가 당시에 3회 졸업생이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1학년에 갔을 때 아직 졸업생이 안 나온 그런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 2회에 1기, 2기가 후기였어요. 후기. 주변 지역에서 떨어진 애들도 받았단 말이에요. 복학생도 막 받고. 근데 학교 분위기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쉽게 낼 수밖에 없죠. 아니 평균이 막 30점 이따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변별력이 또 떨어지거든요. 학교는 변별력이 확보돼서 실력별로 점수가 쫙 멋지게 부채처럼 펴져야 되는 거예요. 쫙 펴져야 되는 거예요. 시험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꽤 열심히 했다는 애도 30점, 찍어서 맞춘 새끼도 20점 이러면은요,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학교 애들 성적의 수준에 맞출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은 그걸 파악해나가는 과정을 늘 학년 초에 테스트를 통해서 형성평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것을 감 잡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얘는 등급도 괜찮게 받았는데 6월에 그만둡니다. 학원 자체를 그만둬요. 왜? 3년 동안요.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안 할 때도 있었잖아요. 왜냐면 4번 100점 맞았다고 해서 나머지 6번은 100점이 안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 열심히 안 하면은 점수 숫자는 떨어지거든요. 근데 등급이 잘 안 떨어져.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100점을 맞아가지고 중간고사에 100점 맞아가지고 기말고사에 좀 방심하고 70점을 맞았어. 근데 막 2등급이 나와버려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애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걸 경험한 학생들은요, 절대로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외부에서 주사를 놔줘야 돼요. 그게 되냐고요, 여러분? 그게 됩니까, 요즘? 그게 안 돼요, 요즘은. 아이들이 더 옛날보다 인터넷이나 게임으로 더 뭐라고 해야 될까요? www 해가지고 월드와이드 웹으로 더 멀리 접속하기 편한 것 같아도 요즘 아이들 훨씬 더 폐쇄적입니다.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애들이 집 밖에 잘 안 나가요. 다른 학교 친구들 안 만납니다. 옛날보다 훨씬 더 적어요. 우물안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뒤돌아보면 애들 막 자고 있어요. 시험도 안 보고. 그런 상태에서 애들이 그렇다 하더라도 너는 열심히 해야 돼 라고 꾸준히 아이를 싸우지 않으면서 동기부여를 해준다?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인내심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인내심이면 중학교 때 이미 부모님의 그 정도의 인내심이었으면 중학교 때 이미 잘했을걸요? 그거 어렵다는 거 아시는 분들은 애초에 이런 생각일랑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자, 이 친구는 이제 6월에 그렇게 해서 받고 수능 안 보고 당연히 내신으로 갔죠. 음. 이과인데 수학으로 최저 맞출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6월까지 해가지고 학교 내신 성적은 수학 괜찮으니까 2등급대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로 적당히 괜찮은데 붙어가지고 최저 맞출 때는 3개 2합 7이었습니다. 2합 7 가천대가 2합 7이었어요. 두 과목 합쳐서 7. 근데 얘가 막판에 생명과 그거를 2달 파가지고 2등급을 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국영수에서 5등급만 맞추면 되는데 그거는 그냥 하죠. 다만 수학은 안 하죠. 안 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가천대 갔어요. 가천대 건축공학과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B 학생은요, 이과인데 6월에 딱 시험 끝나더니 얘는 계속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이과는 성적 올리기가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공부해야 될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고에선 더더욱 두드러지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학 과목에 대한 자신감, 그 느낌, 그것에 빠져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매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가 6월까지 개고생을 하다가 6월에 저한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사실은 4월에 문과 시험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문과 수업 봤는데 3등급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가천대 간 친구가 6월에 딱 수시 끝나고 학원을 끊었을 때 이 이과 친구는 11월까지 계속 공부를 했어요. 마지막까지. 이 친구 한 문제 차이로 2등급 나왔어요. 88점 나왔는데 88점이 1등급 컷이라고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1등급 나온 적 정말 깜짝 놀라서 너무 좋아했는데 이 친구는 마지막에서 수학 2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과에서 얘는 대학을 갈 때 언어학과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문과로 갈 거기 때문에 문과 수학을 봐도, 그러니까 이과 수학을 봐도 가산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과 수학으로 당연히 바꾸죠. 남은 시간 동안을 이제 문과 그 힘들던 기하, 벡터, 그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2 이거 제끼고 나머지 세 과목만 열심히 확률과 통계, 미적분 1, 그다음에 수학 2 이것만 열심히 파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수능을 잘 본 거죠. 내신을 따기 좋은 정말 전형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란다고 생각했을 때 이 A 학생과 같은 케이스가 정말 전형적으로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근데 이 친구는요, 자기가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내려와서 내가 이 학교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얘기를 해보면. 근데 이 밑에 있는 친구는요, 단국대 간 것을 자기가 상승하면서 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만족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점이 나중에 장점도 아니고 지금 단점이 또 나중에도 똑같이 그 단점이 아니에요. 제가 말을 지금 잘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장점이 나중에 꼭 장점이 되리라는 법도 없고 지금 단점이 또 시간이 지난 후에도 또 단점이 되리라는 법이 없어요. 막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고등학교는 조금 내신을 따기 어려운 학교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7부터 19살 제가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과외하러 학생을 이렇게 만나러 가면 학부모님들이 막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학생증 딱 꺼내주면은 그때부터 표정이 달라져요. 그때부터 호칭도 바로 선생님으로 바뀌고 그냥 우리의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비 제일 과외비 제일 마지막에 물어본다는 얘기는 과외비 상관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세게 불렀어요. 그런 거죠. 17살에서 19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꾹 참고 해야 되는 거 묵묵히 한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냥 고려대학교 자체가 대단한 거? 물론 그것도 있지만 그건 크지 않거든요. 어린 나이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은 그 학생의 성실성이 굉장히 신뢰할 만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죠. 17에서 19살에 외부 요인만 가지고 동기부여를 한다는 것은 정말 절망적으로 어렵습니다. 학교 주위 둘러보면 모의고사 시간에 다 자고 있고 수업 시간에 서명밖에 수업 안 듣고 있고 내신 따기 쉽죠. 근데 그 분위기에서 이미 내가 조금만 하면 반에서 수학 2등 아니 30명 중에 2등인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정규 등수가 의미가 있지. 근데 애들이 2등이 의미가 있어 해요. 왜? 내가 위안을 좀 그만해도 잘했어. 그 정도만 해도 잘했어라고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엄마들 착각하죠. 왜냐면 본인들은 50명씩 있는 학교에서 한 반에 50명? 제가 공공학번인데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89번까지 있었습니다. 89번. 아니 그때 1, 2등 하는 거랑 똑같냐 이거죠. 지금 3분의 1인데. 그러니까 엄마들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엄마들도 똑같이 위안받아야 되니까. 우리 애 1, 2등 했어. 우리 애 이번에 좀 떨어져서 3등 했어. 그런 착각에 빠져 사시는 거예요. 자, 이 시기에는요. 누구보다 그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바다에 부모랑 친구가 빠져서 누구를 구할 거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셨어요? 고민하셨죠? 그렇잖아요. 17에서 19살 사이에 이런 거 물어보면 여러분들 고민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고민을 하게 되죠. 아니 자기 낳아준 부모죠. 무슨 친구야. 답은 정해져 있는 건데. 왜냐면 누구를 잃었을 때 내 삶이 더 망가지냐를 따지면 우리 어른들은 알죠. 왜냐면 옆에서 자기 부모를 여의고 이런 걸 우리가 현실로 봤으니까. 이 애들은 그걸 모르니까 고민을 하는 건데 그만큼 친구가 소중할 때란 말이죠. 여러분들도 그랬고 학부모님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러면 애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옆에 나처럼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어. EBS 공부의 왕도 다큐멘터리 10개 보여주는 것보다 그 친구랑 5분 얘기 나누고 위안받는 게 에너지 뿜뿜이에요. 비교할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닌 고등학교도 관내에서 가장 많이 때리는 남자 학교였어요. 저는 학교동 많이 봤습니다. 학교동 정말 많이 봤어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일반 고등학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15명 보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어,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어줄 수 있는 친구가 우리 반에 있었고 또 그거를 제가 알게 됐을 때 저한테 그걸 물어보러 오는 또 수많은 나보다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친구들 안에서 그게 저는 가능했어요. 그때는 특목고 자사고가 아예 없었으니까 특목고 극소수였기 때문에 특목고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도시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닌 도시는 그래서 반 안에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최고의 수학 선생님이 제 짝이었고 나머지 친구들은 저처럼 이렇게 나불나불 설명해주고 아는 척하는 거 좋아하고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 설명충이라고 하죠 요즘 설명 요정. 그랬기 때문에 우리 반에서 수학 제일 잘하는 애보다 제가 더 잘하는 줄 알아요. 되게 많은 아이들이. 왜? 저는 제일 잘하는 애한테 얼른 배워가지고 나머지 애들한테 계속 설명해 주러 다녔거든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거예요. 아쉽습니다. 요즘 보면 많이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 내신을 따질 때 이런 방향으로 항상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옳다는 게 아니었고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더라라는 걸 참고해 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내신 따기 쉬우냐 어려우냐, 즉 시험이 어렵냐 쉽다, 이것을 따지려면은요 뭘 따지면 되냐면 그 학교의 내신 2등급 학생이 모의고사 몇 등급인지를 찾아보면 돼요. 그거는 실예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학부모한테, 아는 학부모한테 물어봐야 돼요. 2등급, 예를 들어 수학 2등급이 모의고사도 2등급 나온다? 자사고급이죠. 자사고급입니다. 자, 여기다가 플러스 1이다. 예를 들어 어, 학교 내신 수학 2등급인데 모의고사 3등급 나온다? 시험 꽤나 어렵게 내는 겁니다. 그 학교는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집어넣는 학교예요.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은 2등급이 일반고 그러니까 일반고 중에서 일반적인 그런 대부분의 학교들은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 2예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지도 않은 게 애들이 제대로 보질 않아요. 제대로 보는 애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하다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등급인데 모의고사도 2등급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 애들이 꽤나 된다고 하더라. 그러면은 그 학교는 진짜 내신 따기 힘들고요. 성적도 쉽게 안 올라갑니다.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가 그냥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2등급인데 저는 6등급, 7등급 나오는 학교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학교들은요 아예 그냥 어떻게 돼 있냐면 선생님 저 모의고사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고3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런 애들이 내신으로 괜찮은데 보고 나서 2합 7도 못 맞추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어차피 못 가요, 좋은 대학을. 그런 학교는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줄 수가 없어요. 왜냐? 반응이 없거든요. 반응이 없어요. 학교에서 뭔가 하려면 노력해 주려면 돈이고 돈 더하기 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게 어떤 선생님의 열정이거든요. 열정은요 우쭈쭈를 안 해주면은 지속이 안 돼요. 금방 식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런 사람들을 위대하다고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리드하는데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열심히 해주고 학부모들이 고맙다고 이렇게 계속 리액션 해주고 그런 식의 어떤 상호작용들이 꾸준히 이어져야만이 그럴 수가 있는 것이지 안 돼 있어요. 왜 그러지 말라는지 아시겠죠? 잘 안 돼 있습니다. 세부 특기사항을 채울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학교가 지금 그러니까 학교의 시험 기조가 어떠냐를 따지려면 그 학교의 내신 3등급, 4등급은요. 그 아이들의 모의고사 등급을 따지는 건 정말 너무 편차가 커요. 너무 편차가 커. 3, 4등급 자체가 내신 3, 4등급 자체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신 2등급 안에 11% 안에 드는 애들이어야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학교가 시키는 거 정도는 최선을 다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받는 등급이 어떠냐? 받는 그 모의고사 등급이 어떠냐를 봐야 최소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꼭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예를 들어 엄마 저기 내신 따기 쉬울 것 같아. 그럼 내신 따기 쉬워? 그래 그럼 엄마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알아봐가지고 애기랑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가 알아봤는데 거기 다니는 2등급 형아가 지금 모의고사 몇 등급 나온대. 이런 거는요 슬그머니 그러니까 이것만 알고 싶은 내용을 잘 적으셔가지고 유명하다는 수학학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럼 다 나옵니다. 영어학원 가가지고 이 학교 내신 2등급 맞는 애들이 모의고사 몇 등급쯤 나와요. 다 나옵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대부분 어머님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하나 더. 원래는 두 가지만 주로 하는데 이거 하나가 또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큰 주제만 놓고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특성화고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특성화고는 쉽게 얘기해서 실업계의 고등학교죠. 실업계 고등학교. 그러니까 뭐 공고, 상고, 농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들은 관내 애들로 채우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감당하기 어려운 친구들이 옵니다. 그렇죠? 그 친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와요. 오토바이를 타고 학교에 와요. 오기 전에 담배도 피고 와요. 담배와 오토바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을 오히려 남들보다 내가 우위에 있다는 도구로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이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특성화 고등학교들, 이름난 고등학교들 말고 상고, 농고, 보통 상고 공고죠. 상고 공고 학교들은 지역 내 학생들로 TO를 채우려고, 지원자를 채우려고 별 발광을 다 합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증거가 있어요. 미리 뽑잖아요. 왜 그들을 미리 뽑게 해주죠? 특혜를 주는 겁니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먼저 뽑아가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꼬시냐고요. 와가지고 엄청 꼬십니다. 과 진짜 말도 안 되는 거 배우는 데를 뭐 무슨 뭐 공연 컨텐츠 학과? 뭡니까 그게? 공연 컨텐츠가 뭐 배우는 거예요? 연출 배우는 거겠죠. 아니 그럼 가서 뭐 뭘 배우냐고요. 아니 공고는 차라리 그 엔지니어, 네, 엔지니어의 어떤 기반을 닦는 거니까 공고는 졸업해가지고 그야말로 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이라도 배운다 진짜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박을 해요. 이게 참 문제인 게 뭐냐면 이 특성화고에서 나름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좀 밀어달라고.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이 지금 대학교를 너도 나도 의미 없이 막 가는 것보다 실업계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괜찮은 취직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뉴스를 자꾸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도 이게 확실히 밀어주고 있다는 증거예요. 미리 뽑게 한다는 게. 같이 뽑게 하면 말도 안 되게 적을 테니까. 먼저 뽑는다는 게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학교 선생님들한테 결국 나타납니다. 제가 있는 이 관내에는 형편이 조금 안 좋은 중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서 제가 조금 더 거기서부터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지역에 있을 때는요. 제가 그때 저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죠. 우리 학원 애들한테는. 애들이 누가 뽑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시험 각자 이제 중학교 때 공부한 시험 성적으로 뽑잖아요.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따로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럼 고등학교 내신 성적 가지고 얘는 이 학교에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누가 뽑는지 아십니까? 이거 아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 지역 단위 교육청이 뽑습니다. 우리 지역의 관내 인문계 고등학교 입학 정원이 만약에 4,500명이다. 그러면 4,500등까지 붙이는 거예요. 인문계를. 내신 산정해가지고. 중학교인데 가산점 줄 게 뭐가 있겠어요. 무슨 대단한 중학교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 4,500등까지 매겨지 걔네 다 합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1지망, 2지망, 3지망 쓴 거 가지고 적절히 우리가 모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약간의 지역적 안배를 한 후에 나머지 랜덤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느낀 점이 있어요. 너무 열받는 게 뭐냐면 그 이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 선생님들이 요맘때쯤부터 작업이 들어가요.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인문계 가가지고는 얘는 못한다. 망한다. 전문기 특성화고를 보내야 된다. 전문계를 보내야 된다. 이 지랄로 상담을 해요. 울며불며 전화 옵니다. 학원에 바로 전화 오죠. 너네 학원에 그렇게 맡겼는데 그게 되냐. 아니
4,500등 안에 못 들어가서 떨어질까 봐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아니 일반 특목고 자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경쟁하기 더 좋아요 예전보다. 앞대가리들 다 잘라놓고 이제 어깨서부터 모여가지고 어깨서부터 몸통까지 모여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일반고에서 옛날보다 박탈감은 훨씬 덜 느껴요. 잘해봤자 넘사벽으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생님들이 학부모한테 겁을 줘요. 왜?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원서 쓰라 이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우는 학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어머니 지 새끼면 그렇게 했을까요? 지 새끼라도 그렇게 말했을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다른 학교들이 어떤지 모르니까. 근데 이사 와서 보니까요. 그런 통계가 훨씬 적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원래 있던 지역은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이 맞벌이 가정이고 엄마 아빠 다 일을 해요. 그러지 않으면 살기가 어려운 곳인 거죠. 월세 비율도 아주 높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항의가 짙게 들어오는 거예요. 순수하잖아요. 일하시느라고 바쁘거든요. 우리 자식 새끼들 학원 보내는 거 하나만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지금 이사 온 지역의 부모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다가는 예전 같지 않거든요. 너 네 새끼면 그렇게 보낼 거야. 다 대번에 그런 말 나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겁을 주면서 원서를 쓰게 했다가는. 그죠? 그러니까 숫자가 훨씬 적더라고요. 여기는. 이사 와서 중3 학부모님들한테 울면서 진짜 울면서 연락 옵니다. 진짜로. 우리 얘 진짜 전문계밖에 못 가냐고. 인문계 가면 망하냐고. 인문계 가면 떨어지냐고. 그렇게 연락이 와요. 애들은 꼬심 당하죠.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가는 거예요. 진짜로 예쁘게 차려입은 언니, 잘생긴 오빠가 그 학교 졸업생인 그 학교로 보냅니다. 출신 학교로. 가가지고 가장 인기 있는 학과들 있죠. 막 홍보합니다. 그래놓고 학부모들은 선생님들이 협박 들어가죠. 이렇게 투트랙으로 가니까 그 전문계 학교들이 매년 정원을 채우는 거예요. 지원자가. 거기 합격하면 인문계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럼 그게 특혜가 아니고 뭐예요? 아니 특혜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학교들을 활성화시키려고 국가적으로 굉장히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아이가 진짜 가고 싶어하면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부모는 벌벌 떨다가 아이는 사탕 발림에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교육청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답 다 나와요. 여러분 어머님들 전화해보세요. 교육청에. 우리 아이가 성적이 이러이러한데 고등학교 가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관내에서 뽑는 인문계 학생은 총 몇 명입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교육청에 직접 전화해서. 왜? 가장 확실하잖아요. 아니 울면서 전화 온 학부모한테 대충 말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보고 전화한 거예요. 4,500등까지 뽑습니다. 제가 있는 도시는. 학교가 많아가지고. 아니 4,500등이고 또 머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목고 자사고 다 빠지고. 아니 그런 상태에서 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냐고요. 당연히 문제가 없지. 누가 가도. 그 안에서 5등만 제껴도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럼 잘하는 애들 칭찬도 해주고 에너지 뿜뿜. 아니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사람이 크는 거지. 아니 무슨 얼마나 대단한 전략이 딱딱 맞아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무슨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되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지. 그러니까 어설프게 싸우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그러는 과정에서 아이가 엄마 이 학교는 나 이래서 마음에 들어서 저래서 마음에 들어서 아이가 던져주면 그것을 정확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구체적인 방안에 의해서 팩트체크를 잘 해가지고 아이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럼 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선택해서 갔으면요 억울하지 않아요. 자기가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될 좋은 학교를 가야 될 방법을 찾고 그리고 네가 선택해서 갔으니까라고 부모도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취향을 존중해 주시고 아이와 대화 속에서 아이가 원하는 포인트를 얘기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데이터를 찾아서 제공하세요. 학원들 잘 이용하시고요. 주변에 유명한 학원들
큰 학원들 데이터 많습니다. 가셔가지고 잘 하시고, 정말 중요한 정보는 아시죠? 기본적으로 크로스 체크예요. 학원 상담은 애초에 목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대로 정보를 킵하고, 실제로 내가 발로 뛰어서 내가 아는 언니 인맥을 동원해서 알아낸 정보, 최소한 내가 알아낼 수 있는 최소한 그 두 가지의 어떤 그 투 트랙으로 접근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정보 크로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아이한테 제공을 하면요, 내가 임마 너 때문에 내가 뭘 하는지 아니, 내가 뭐까지 하는지 아니,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손으로 정말 깨알같이 적어가지고 딱 그 정리한 표를 탁 아이 손에 전달해 줬을 때, 이거 한번 찾아봐라고 하고 툭 던지고 왔어. 그 뭐 굳이 뭐 그거를 내가 이걸 하려고 뭐 이 엄마한테 연락하고, 야 내가 그 엄마한테 밥 사준 게 얼마고 말할 필요도 없죠. 그 정말 손땀 흘려가지고 거기에 막 이렇게 잉크도 막 번져 있고 막 그 막 한 일주일 동안 열심히 맨날 손에 그거 펴가지고 손때 묻은 그 메모지 한 장을 딱 줬을 때는 우리 아이들요, 마음의 깊이를 압니다. 요즘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요, 손으로 쓴 거 시간 걸리는 거 어떻게 해야 편한지 그거에만 아주 몰두하는 그런 세대들이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고 번거로움을 아끼지 않은 그런 어떤 작품이라고 생각해도 되죠. 그 종이 한 장을 내밀었을 때요, 정말 많은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따뜻한 아이들이에요. 어머님 아버님들보다 때묻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고요. 취존, 반드시 취향을 존중해 주세요. 취향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나의 노력을 맞추어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저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